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정태웅입니다. 제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연휴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요? 아시는 분? 그래도 모두 연휴 즐겁게 보내셨죠? 연휴 마지막 날은 모처럼 봄비도 내리겠다. 집안에서 뉴스파이터와 함께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를 위해 죽어줄 분을 찾습니다. 네? 무슨 끔찍한 소리냐고요? 말기암에 걸린 아내가 인터넷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게임에 서툰 아내가 게임 속에서 일찍 죽을까 봐 남편이 누리꾼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제 아내를 위해 게임에서 죽어줄 분을 찾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게임이 끝나고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살고 싶어졌어. 한국판 마지막 입새 스토리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3월 2일 월요일 정태웅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마지막 나라 이담 아나운서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후끈후끈한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정말 난리가 났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할 만한 사진입니다. 웨딩 사진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분홍색 정장 입은 가운데 있는 남자분이 배우 변요한 씨고요. 그렇네요. 분홍색 웨딩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인 티파니 영 씨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세히 보시면 소녀시대 멤버들이에요. 그 멤버들이 신랑 신부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변요한 씨와 티파니 씨의 웨딩 사진이라면서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사진인데요. 네. 이게 가짜라고 합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저희도 몇 번 보도해 드렸지만 이제 정말 AI 영상 이 사진 영상 합성 기술 좀 무서워요, 정말. 근데 이 합성이라는 게 밝혀지긴 했는데 전에는 이렇게 AI의 그 영상의 사진이 아니라 말로 글로 다 사망 소식 같은 거 나쁜 거 전했거든요. 조영남 선생님이나 최불안 선생님 한 20번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근데 여기는 또 이제 너무나 확연하게 너무 진짜같이 보인 사진이 도니까 맞아요. 많이 믿는데 소속사 측까지 나서서 이거 합성된 사진이다. 웨딩 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다. 혼인신고만 했다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녀시대 멤버들 우정이 너무 보기 좋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확 드러난다는 댓글이 남겨진 걸 보면 아무리 가짜라고 해도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근데 아름다운 댓글에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데 네. 어쨌든 그 당사자들, 이 변요한 씨, 티파니 씨는 이게 가짜 사진이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허지연 변호사님? 만약에 두 사람이 정말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라거나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고 하면 저런 사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실제로 법적인 부부가 된 것은 일단 맞다고 합니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지난 12월에 두 사람 열애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개월 만에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정식 부부가 됐다라는 것은 맞다고 합니다. 소녀시대 멤버 8명 중에 드디어 첫 유부녀가 탄생을 한 건데요. 두 사람은 그런데 아직까지는 혼인신고만 마친 상태고 저런 웨딩 사진을 직접 촬영하거나 결혼식을 아직 올린 상황은 아니에요. 저게 좋은 소식이고 또 예쁘게 표현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나쁜 소식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일단 드는데 일단 변요한 씨 소속사 측에서는 그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향후에 가족분들을 모시고 예배 형식으로 간소하게 결혼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혼전 임신설이 또 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것 역시 소속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어찌 됐건 이 실제로 혼인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셀럽 부부 이렇게 법적으로 먼저 탄생을 했습니다. 변요한 씨, 티파니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반가운 이마룡 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담 아나운서, 아내가 망한 집안을 살려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마룡 씨 하면 소문난 부자시잖아요. 뭐 건물주다 해서 그런 얘기도 많고요. 그리고 코미디언으로 성공하기도 했고 배우로서도 성공했고 게다가 인맥 부자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연락처가요. 휴대전화에 무려 13,000개가 저장이 돼 있대요. 에? 엄청나시죠? 제가 몇 년 전에 분명히 인터뷰에서 12,000개라고 하셨거든요. 1,000개가 그새 또 늘어난 거예요. 엄청난 인맥 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자면 아시다시피 그 스텝은 다이아몬드 스텝만 밟으시잖아요. 그러신데 이런 이마룡 씨가 아까 망한 집안이라고 했는데 집안이 언제 망한 적이 있나 싶으실 겁니다. 일단 이마룡 씨의 모습부터 영상을 함께 보고 오시죠. 아버님, 진지 드세요. 어디 보자. 없잖아. 와, 좀 전에 이 짝으로 휙하니 지나간 거이 님 잘해? 맞나? 바다야. 상희 동지, 꽃 꼽았습니다. 아, 이 노래 나오면 나 이제 이게 어떻게? 이것이 이거야. 이게 안 된다니까. 이거 옛날 같지 않네. 야. 이게 야. 다이아몬드 스텝 말고 내가 나중에 개발한 알파벳 댄스라고 있어. H는 이거 어려워. H는 쉽지. H는 쉽지. H는 제일 쉬운 거 I. 마지막 Z. Z는 이게 되나? 다이아몬드. 근데 내가 이 나이에 여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참. 야, 이거 홀린.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러고 있는 거야 하면서 제일 즐거워 보이세요,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네, 저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정말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었고 그다음에 저거를 하도 많이 저 스텝을 밟다 보니까 발목 관절이 거의 다를 지경이 됐지만 그래도 상당한 막 돈이 과거에 전성기 때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이 이마룡 씨가 저렇게 막 다이아몬드 스텝 하면서 학창 시절부터 막 재밌게 즐기면서 보냈다고 하니까 그럼 어렸을 때부터 유복하게 잘 살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과거에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마룡 씨가 이제 장남이었는데 이마룡 씨 아버지는 은행원이었고 퇴직한 이후에도 서울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집에서 잘 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좋은 집안이었었는데 당시 이마룡 씨가 어렸을 때 흑백 사진 저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마룡 씨 25살 시절에 55살인 어머니하고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마치 저 사진인데 거의 뭐 부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네요. 동년배로 보인다는 네. 거예요. 이마룡 씨의 노안과 어머니의 동안이 만나서 저렇게 됐는데 동네에서도 이마룡 씨 어머니하고 이마룡 씨를 보고 부부라고 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또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일단 유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혈압 문제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지면서 그때부터 집도 날아가고 형편이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판 이제 장사를 하게 되고 1년에 이사를 12번 할 정도로 어이구. 굉장히 집안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어려운 집안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 바로 이마룡 씨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이마룡 씨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아내. 근데 이마룡 씨의 아내 보고 사람들이 이마룡 씨의 친동생인 줄 알았었다는 거예요, 한때. 어허. 그러면서 그 이마룡 씨의 아내한테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쪽지까지 전해줬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그 사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장사를 하는데 우리 딸이야. 그러니까 그냥 대학생들이 애가 그 당시 이쁘니까 그냥 바글바글 장사가 너무 잘 돼. 내가 앉아 있으면 오빠 되시는군요. 그래갖고 나한테 쪽지도 주고 막내 동생 만나게 해달라고 신랑인데 집안이 아주 엉망진창이 됐어. 그런데도 참 즐겁게 살았어요. 난 철딱서니가 없어갖고 어린 친구를 이제 데리고 와 살았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집안은 망했는데도. 미인이셨구나. 응, 어릴 땐 진짜 이뻤어요. 지금은 뭐 이제 같이 늙어가지만은. 참 저거야말로 족보가 꼬이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아내가 미인이기 때문에 생긴 우픈 일로 봐야겠고요. 그리고 결국 그 덕에 장사가 잘 된 거잖아요. 최진봉 그렇죠. 교수님. 잘 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미모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고 이제 뭐 소개시켜달라고 쪽지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만영 씨와 아내와는 다 9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만영 씨보다 9살이 적으시 연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사람의 결혼식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4살이 됐을 때 올리게 됐다고 그럽니다.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대요. 돈이 없다 보니까 결혼식을 올릴 수 없었는데 아이가 4살 때 하룡서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또 2번이나 놀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색시가 왜 이렇게 예쁘냐고 놀라고요. 두 번째 놀란 이유는 아내 손에 반지, 다이아 반지가 있었는데 그 크기를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였다고 하네요. 나중에 인기가 더 많아지고 조그만 진짜 다이아몬드로 바꾸긴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놀랐는데 사실은 가짜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마룡 씨 전성기 시절을 떠올렸을 때는 뭐 다이아 반지 몇 개 정도는 충분히 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윤경 평론가님. 그렇죠. 아마도 지금은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애처가기도 네. 하고요. 아까 휴대전화번호에 13,000개 목록이 있다는데 이제 13,000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마룡 씨는 13,000분을 다 일일이 챙기십니다. 하다 보니 저한테도 생일 되면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를 정말요? 보내주세요. 예. 이야. 그러니까 다 주변을 챙기는 너른 분이신데 근데 특별히 친한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분이 심영래 씨예요. 근데 심영래 씨가 각자의 지금 길을 걷고 있지만 새 코너를 함께 하자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욱더 유명해지신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명품 콤비였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 적지 않은 나이지만 네. 지금은 뭐 새로운 도전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여전히 젊은 오빠처럼 사시는 이마룡 씨 오래오래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야, 이담 아나운서. 곤충을 싫어하는 분들은 정말 한 마리만 나와도 아주 식겁할 텐데 100마리가 말이 돼요, 저게? 그러니까요. 게다가 한가인 씨와 귀뚜라미 욕조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시잖아요. 그 한가인 씨, 연정훈 씨와 함께 또 이스라엘 일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따뜻한 가정인데 게다가 한가인 씨는요. 육아에도 진심이고 정말 집안일에도 진심이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 한가인 씨 집 욕실 욕조에서 귀뚜라미 100마리가 나왔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게 그 청소광 브라이언 씨 아세요? 청소에 정말 알죠. 진심인 브라이언 씨가 맞아요. 한가인 씨에게 청소 노하우를 전수하러 갔다가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집안을 곳곳 다 이제 수색을 하던 브라이언 씨가 욕실 욕조 문을 열고 나서는 말을 잇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여기 오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지금 제가 보는 뷰는 괜찮거든요. 뭐 놀랄 거라는 게 뭐가 좀 놀랄 게 있어요. 여기 아이들의 흔적이 있어요. 놀라실 것 같아서. 이거예요, 이거? 도마뱀 2마리, 개구리 1마리. 이건 귀뚜라미. 왜 있는 거야, 이런 거? 얘 밥이에요. 근데 욕조 안에서 키워요? 아니, 이게 여기 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원래는 거실에 있었는데 얘네가 추워지면은 혹시라도 죽을까 봐. 네, 따뜻해야 되니까 애들이 진짜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있어요. 얘는 어떻게 놀아줘요? 꺼내서 막 여기 얹어놓고 막 해요. 저도 꺼낼 때는 저도 나가 있거든요. 연씨들만 여기서 셋이 조르르 앉아가지고 꺼내고 막 뭐 만지고 이거를 하고 막 난리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적어도 한가인 씨는 지금 저 취미를 썩 좋아하진 않아 보이죠? 예, 왜 세상을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마뱀하고 개구리를 집안에서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인 씨 입장에서는 좀 이제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특히 아이들이 케이지에서 도마뱀하고 개구리를 꺼내서 팔 위에 얹어놓고 만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한가희 씨가 차마 그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하고 피한다고 하는데 근데 또 아이들이 그 도마뱀하고 개구리들한테 생 귀뚜라미를 꺼내서 직접 먹여준다는 거예요. 아우. 집안의 온도계, 습도계까지 달아서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이담 아나운서 막 온몸에 소름 돋는 것처럼 막 이러고 계신데. 네, 저도 생명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래도 귀뚜라미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가인 씨도 아마 저랑 비슷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역시 엄마의 힘은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욕조에서 귀뚜라미를 함께 저렇게 키울 수 있다는 게 역시 엄마는 다릅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아무리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도 저 정도는 허락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한가인 씨의 남모를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한 방송에서 그녀는 한동안 활동을 쉬었던 이유를 털어놨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렵게 얻은 두 아이. 너무나 소중해서 내 삶의 95%를 아이들에게 쏟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첫째 임신 당시에는 혹여 잘못될까 봐 40주 내내 집 밖을 나가지 않을 정도로 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가인 씨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웬만하면 허용을 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대신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아이들의 책임감도 함께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런 한가인 씨가 저 화장실만큼 또 손을 못 대는 곳이 하나 더 있다고 하죠. 영상으로 다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방은 저는 사실은 손 안 대요. 남편이 혼자 셀프로 다 알아서. 왜냐면 만지지 않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 연씨들의 특징이요. 만지지 말라고 해요. 다. 모든 걸 만지지 말래요. 이게 우리 신랑... 깨끗한데요? 그래요? 완전. 이거는 어떻게 하세요? 왜냐면 오 마이 갓. 너 이거 왜 이래? 그럼 우리 애기들이 여기 애기 방이에요? 아니요, 아빠 방인데 와서 이제 아빠가 하고 있으면 색칠도 좀 해주고. 이거는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 뭘로 하는 거야? 색연필? 나도 색연필은 우리 집에서 내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것도 새로운데? 유인경 평론가님,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깔끔한 편은 아니라서 저 정도면 되게 그래도 깔끔한 집 아닌가요? 저희 집을 못 보여드리는 게 미안할 뿐입니다. 비명을 지를 것 같아요, 브라이언이. 저랑 비슷한. 아이들이 이제 벌레 키우고 하는 건 괜찮은데 저희 집은 진짜 자연 친화적이어서 거미도 있습니다. 네. 키우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걔네들이 찾아왔는데. 네. 아니 어쨌든 네. 근데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가인 씨한테 놀라운 건 저렇게 다 아이와 남편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아니라 직접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영역업체를 부르지 않고 직접 청소를 하는데 대단하다. 청소기를 돌리는 게 아니고요. 직접 손걸레로 쓸고 닦고 하기 때문에 손걸레로. 깨끗한,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정갈하게 걸레질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손이 많이 가는 연씨들로 한가인 씨의 가사 비중이 커져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연씨들도 아마 계속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렵게 얻은 아이들이만큼 행복하게 살고 계신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제목만 들으면 정말 이렇게 섬뜩한 말이 또 있을까 싶은데 허주연 변호사님. 제목만 보면 또 한 번의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지만 이 사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대신 사라져달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이번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마음을 찡 울릴 겁니다. 한 개인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내에게 생전에 잊지 못할 게임 한 판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문구 딱 보이시죠?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내. 글을 올린 사연자의 아내는요. 31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도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기이다 보니까 수술도 항암 치료도 어려운 상태로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한부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직 아내를 위한 단 한 판의 게임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말만 들어도 일단 뭐 어느 정도 감동적이긴 한데 이담 아나운서 이게 어쨌든 온라인 게임인데 이게 그렇다고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게. 그렇죠. 이 아내와 남편은요, 특히 이제 둘이서 같이 게임하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다라고 해요. 보통 부부가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게임하는 시간이 그야말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게임에서 이기면 또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온라인 게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게다가 바로 이 게임은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온라인상에서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한 명이 생존하는 게임. 이래요. 그러니까 1등 하려면 100명, 그러니까 99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게임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런 말을 덧붙인 겁니다. 내 아내를 위해
대신 죽어주세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 속의 가상현실에서 모두가 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공격에 기꺼이 죽어줄 수 있나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게다가 한 업체에서 노트북을 지원받아서 병실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준비는 저희는 끝났습니다. 도와주실 분들을 찾습니다라고 한 거죠. 아, 정말 이 남편의 간곡한 호소 사람들이 반응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 사연이 공개되니까 뜨거운 호응이 쏟아졌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당장 지원하겠다, 무조건 참여하겠다 이러면서 3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 게임의 운영진들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그렇게 나선 거예요. 그래서 지난 22일 오후 11시에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게임 한 판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야. 그때 약 100여 명의 게임 참가자가 동시 접속을 한 거예요. 저렇게 게임 속에서 가상 공간에서 저게 저렇게 게임 모인 장면이구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평소 아내가 5명 이상을 이겨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저 게임에서는 95명을 이기면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아내가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맞은 상태에서 아. 병실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한 거였는데 그렇게 이제 1위를 하고 나서 사람들의 성원을 막 받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내가 오랜만에 미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내가 우울했었는데 2달 만에 게임했다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제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면서 저렇게 후기를 전했고 사람들한테 아내가 행복해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위안말기 선고받은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아내 행복의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가족에게 있어 영웅이다. 체념하고 있던 아내가 울면서 나 살고 싶어 라고 말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암 말기라는 말에 삶의 의지를 좀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서 삶의 의지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정말 나 살고 싶어. 딱 다른 것보다 전 그 말이 참 좀 먹먹하게 하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말기암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살려는 의지가 있으면 저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남편이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고요. 참 아내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볼 수 있고 31살의 나이예요. 창창한 나이 아닙니까? 이번 기회로 이분이 다시 힘을 얻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누리꾼들도 댓글로 많이 응원을 주셨는데 게임할 때 나온 엔돌핀이 암세포를 이기고 남편의 사랑이 투병의 힘듦을 이겨내시길 바란다 이런 글도 있었고 부디 게임처럼 기적이 일어나 새로운 삶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다음에는 꼭 같이 게임해요. 다음에도 꼭 같이 게임해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남편은요 치료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을 들었지만 무엇이든 해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경험을 줬다면 다시 돌아올 테니 다음에도 같이 게임하자고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본 게임 관련한 소식 중에 단연 정말 가장 뭉클한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게임이죠. 이 게임 한 판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내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던 거죠. 아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던 남편에게 이런 참신한 기획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우리 게임 참가자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제 3.1절 기념식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악수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기애애한 악수였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아무리 근데 요즘 설전을 벌이긴 했지만 이 저런 자리에서는 보통 환하게 웃으면서 싸우다가도 덕담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좀 이례적으로 보여. 이 대통령이 웃지도 않았고 뭐 되게 그냥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화면으로서만 이재명 대통령을 좀 봤었고요. 한두 번 정도 직접 뵌 적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 표정은 엑스레이예요.
마음이 그대로 비춰져요. 아, 투명하구나. 네, 기분 나쁜데 기분 좋은 척하지 않고 기분 좋은데 기분 나쁜 척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뭐 제 생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은 불편한 이유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약속을 안 지켰을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통령 발언은 바를게요. 대통령 파셨잖아요. 네, 하재관 평론가님. 저 말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29년 산 분당 집을 내놨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아직 안 내놨나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29년 동안 보유한 집 한 채 있었는데 네. 그거를 판 거죠. 아. 거기에 그 집 한 채 팔라는 압박이 막 있었고 그런 이제 압박 속에서 정작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는 부동산이 6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맞아요.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팔았으니까 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보유한 6건의 부동산이 첫째 실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 한 채, 둘째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의 아파트 한 채, 셋째 보령에서 어머니가 거주 중인 주택 한 채, 또 넷째 경남 진주에서 장모님이 거주 중인 아파트 한 채의 지분 5분의 1, 다섯째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안양 아파트 지분 10분의 1, 여섯째 업무용인 여의도 오피스텔 한 채, 이렇게 6건이거든요. 아하. 이 중에서 좀 다른 건 아니고 여의도 오피스텔 한 채를 내놨다고 장 대표는 이야기했는데 네. 동시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억 원도 채 안 되는 제 여의도 오피스텔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이다라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일단 아직은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팔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이런 말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의 저런 말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내놓은 집은요, 본인 유일하게 갖고 있는 집입니다. 분당에 있는 집이고 1998년도에 매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98년에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분당이든 뭐 어디든 가격이 전부 다 올랐잖아요. 본인이 무슨 일부러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거기서 거주를 하셨어요, 계속. 아이도 거기도 낳았고 두 아이를 거기서 키웠습니다. 그렇게 정들었던 집이에요. 그리고 거주자가 1주택을 갖고 있는 것은 규제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1주택 갖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관저에 살지만 끝나면 또 사저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집도 내놨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6채 있는 거 얘기하면서 그렇게 비판받으면서 집 내놓겠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키셔야죠. 물론 오피스텔 한 채 내놨는데 그게 안 팔린다고 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살 때 그 당시에 가격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지만 그건 사회가 그렇게 변해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걸 가지고 똘똘한 한 채고 자기 거는 1억 얼마니까 괜찮다는 식의 말을 하는 거 과연 맞는 겁니까? 저는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무슨 설득이 되겠습니까? 대통령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마지막까지도 다 내놓고 이제는 국민들한테 진실성을 보이면서 부동산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같이 동참하지 못할 망정 저렇게 자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딴지 걸고 대통령이 시비 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싱가포르 해외 순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SNS로 집값 관련 글을 썼다고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SNS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놔둬라. 불이익이 되면 팔 거다. 그게 바로 정부의 목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다주택이거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 강요할 필요가 없다. 다주택 팔기 싫다면 그냥 두면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주어는 물론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상황을 종합해서 이 글의 내용을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처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겨냥한 것. 그러니까 집을 팔지 않겠다는 장동혁 대표에게 한 소리가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대통령이 보통 결심을 한 게 아닌 듯 보입니다. 자신의 한 채 있던 집까지 팔면서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이 부동산 논쟁.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국민들 입장에서 계속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동의 주요 관문 공항들 줄줄이 폐쇄됐죠. 항공편으로 귀국 일정 잡았던 한국 관광객들마저 공항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단순 지연 아닙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상황이고요. 도대체 무슨 일 벌어진 건지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Time ago, the United States military began major combat operations in Iran. ملت عظیم الشأن ایران متین هم شجاع در راه سربلندی حر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شهد گوارای شهادت را نوشیدم و به ملکوت اعلی پیوستم. I say tonight that the hour of your freedom is at hand. When we are finished, take over your government. It will be yours to take. هیچ کس تو ایران پشت سر امریکا نیست و به ایرانی‌ها خود دلخوش نکنه.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지금 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지금 심각해 보입니다. 예, 지금 미국의 군사 공격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 사태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껏 본 적 없는 압도적인 군사 공세를 펼쳐서 이란의 수백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자유를 갈망하는 애국자들이 기회를 잡으라. 대담하게 영웅적으로 나서서 당신들의 나라를 되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런 상황 되게 의외의 곳들에서 예측이 됐다고요? 피자가 먼저 알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 펜타곤 인근 피자 가게의 주문량으로 이게 늘어나면 뭔가 일이 많아진다는 거고 그럼 혹시 군사작전 임박한 거 아니야 이런 예측을 한다는 일종의 비공식 지표인데요. 이름도 있습니다. 펜타곤 피자 지수라는 이름이 있고 이걸 추적하는 계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작전이 임박하면 펜타곤에 근무하는 군 관계자, 정보기관 직원들 비상 근무에 들어가고 야근이 늘어나면 미국 사람들은 야식으로 이 누들이나 피자 같은 거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러니까 피자 주문이 급증하게 된다는 건데 역추적에서 주문량이 급증하는 지표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지난 1일에 해당 지수를 추적하는 SNS 계정에 따르면요. 펜타곤 피자 인근 피자 가게 이용량이 눈에 띄게 실제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란 공습 6일 전에 피자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습 개시 뉴스가 나오기 몇 시간 전에 펜타곤 인근 피자 가게 4곳의 주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증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공식 지표지만 일종의 신빙성 있는 지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럴싸해 보입니다. 이담 아나운서, 저 펜타곤 피자 지수죠? 네, 믿을 만한 정보일까요? 공식 통계는 아니긴 합니다. 이게요, 어떻게 대체 저거를 집계하는 건가 싶잖아요. 실제 네. 피자집에 전화해서 몇 판이나 나갔습니까? 할 수도 있는 건 아니고요. 알아보니까 구글 지도에 혼잡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교통량이 많아지면 뭔가 이게 이제 배달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방문 패턴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실제 배달 앱에서 저희가 보통 뭐 피자를 한 판 시킨다. 그럼 평소에는 한 30분 기다려라 했던 게 2시간, 3시간 이렇게 된다? 그럼 뭔가 이 주변에서 피자를 굉장히 많이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주문 수량까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 시점에
이용량이 급증했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파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미국 국방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네. 이 계정을 일단 알고 있대요. 이게 아까 펜타곤 피자 리포트라는 계정에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계정을 알고 있고 혼선을 주기 위해서 피자를 정말 대량으로 한번 시켜볼까라고도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군사작전의 기밀이 새지 않게 어떻게든 노력을 해볼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국방장관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게요. 미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저렇게 혼선을 주려는 농담을 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지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유인경 평론가님. 어찌 됐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우리 국민 아닐까요? 그렇죠. 거기에 뭐 거주하고 일 때문에 있는 국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두바이가 또 여행의 중심지로 가 있어서 관광 간 분들 꽤 있습니다. 두바이, 아부다비, 도하, 리야드 등의 현재 아라비안 반도 주요 공항이 모두 폐쇄되었고요. 사실상 지금 하늘길이 막힌 정황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지난 1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실시간 소통을 위해서 교민 안전을 확인하는 중이다. 이란의 60여 명, 이스라엘의 단기 체류자 100여 명을 포함한 6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 중인 걸 확인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일단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현재 상황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귀국 일정입니다. 지금 비행길이 다 막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동의 관문 공항들이 멈춰서면서요. 패키지 여행으로 방문했다가 발이 묶인 한국 관광객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이집트 한인회 등에 따르면 한국 대사관과 교민단체의 귀국 방법을 묻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행객들이 오늘 돌아가야 하는데 아부다비 공항 폐쇄로 머물게 됐다. 이런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패키지가 끝나서 지금부터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여기 계속 체류할 수도 없고 비용도 많이 나와서 다른 경로라도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글들이 단톡방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비자 만기일까지 출국하지 못할 경우에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해둬야 하는지 이것도 문의하는 글도 올라와 있고 전세기를 보내주는 거냐 이런 글도 있었고요. 현지에선 불안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대책 없을까요, 허지원 변호사님? 일단 이스라엘 내 한국인들이 이집트로 대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지 대사관이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의 역할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이집트 한국 대사관이요. 우회 항공 경로를 안내하고 비자가 만료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현지 체류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들도 병행 중이라고 합니다. 주 이집트 대사관에 따르면 영사를 파견해서 피난하는 한국인들의 통관 그리고 이집트 내 이동 수단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피난한 이스라엘 교민들을 위해서 공간 직원들의 집을 일단 대피 공간으로 내주겠다고 합니다. 교민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민들 안전하게 그리고 현재 관광객들도 체류자들도 안전하게 상황에 대응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뭔가가 터졌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한시가 다르게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 최소화되길 바라겠고요. 추가 진행 상황과 더 자세한 소식 조금 뒤에 있을 MBN 뉴스 7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